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절대 연령 구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수업이랑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 친구들만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암석의 상대적인 나이, 상대 연령을 구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의 이런 상대적인 순서 말고 절대적으로 얘가 언제 생성되었느냐, 이 지층이 언제 쌓였느냐, 이 암석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느냐, 즉 암석의 연령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연령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 원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위원소의 개념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통합과학 배울 때 이 원소의 구조, 원자의 구조를 배웠었어요. 그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원자핵, 중간에 있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집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 같은 경우는요, 원자핵이 하나, 그리고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도 한 개인데요. 모든 수소가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똑같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양성자 수는 항상 한 개이지만 양성자 수가 두 개가 돼버리면 그건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양성자 수는 같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이런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이 동위원소들 중에서 방사성을 가지는, 방사성을 내뿜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사실 여기서 뭐 그 개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이런 원소들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소가 있는데요. 14번 탄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원래 탄소 같은 경우는 이 12C, 12 탄소로 존재하는 게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안정한 상태니까 대부분은 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인 14C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원소로 계속 바뀌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14C는요, 누구로 바뀌느냐? 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걸 우리가 붕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방사성 동위 원소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해서 안정된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원소의 종류는 달라요. 서로 다 다르고 탄소 같은 경우는 질소로 바뀌고 뭐 우라늄 같은 경우는 납으로 바뀌고 이렇게 원소들마다 바뀌는 원소는 다 다른데 단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붕괴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은 똑같은 양만큼 붕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붕괴 전의 원소를 우리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원소라고 하고요. 붕괴 후에 만들어지는 원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시에서 붕괴 전 원소, 그러니까 모원소는 탄소가 되겠죠. 얘가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를 우리가 자원소라고 하는데 아까 예시에서는 질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모원소가 붕괴를 해서 자원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점점 암석 안에 있는 모원소는 점점 줄어들 거고 자원소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겠죠. 같은 원소라면 이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밑에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하나를요, 암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암석에 처음에는 파란색 무원소,
지금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파란색 원소가만 들어있었어요. 얘가 무원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암석에 아직 붕괴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무원소만 100%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세로축이 이 원소의 양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붕괴가 시작되면서 보니까 무원소는 어떻게 돼요? 무원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자원소의 양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전체 지금 원소의 양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그러니까 이 파란색 동그라미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걸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반감기입니다. 반감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반으로 줄어드느냐? 바로 이 처음에 암석에 있던 무원소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정확히 반이 되는 5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무원소의 양은 50%로 반이 줄어들었죠.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무원소의 양은 다시 거기서 반이 줄어들어서 25%가 되고요. 그럼 반감기가 세 번 지나면 다시 25% 남은 것에서 반이 줄어드니까 얼마가 남겠어요? 12.5%가 남겠죠. 자, 다시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 붕괴를 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원소라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감소를 할 겁니다. 무원소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붕괴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원소의 양이 50% 줄어드는데 정확하게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 반감기도 원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면 반감기가 일정해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온도, 압력에 상관없이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고요. 근데 원소들마다는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무원소의 양은 50% 감소하고요. 그만큼 자원소가 만들어지겠죠.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25%, 반감기가 세 번 지나면 12.5%.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 남아있던, 반감기가 지나기 전에 남아있던 양의 반씩 줄어드는 시간이 우리가 반감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암석 속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암석의 절대 연령을 분석할 때 이 암석 속에 들어있는 무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떤 원소의 이 암석 속에서 들어있는 원소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한번. 어떤 암석 속에 들어있는 원소 X가 지금 가로축에 보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암석에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 어떻게 됐느냐 표시한 거예요. 암석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 암석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암석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붕괴를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일단 이 그래프의 기본 형태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암석이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를 시작하니까 양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줄어드는 만큼 사실 자원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해당 원소 X의 반감기를 구해보라. 반감기. 무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가로축에서 시간을 줬죠. 그쵸? 자, 그러면 무원소가 100%였다가 50%로 감소하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원소 X의 반감기가 되는 거죠. 얼마예요? 지금 단위가 1000만 년이니까 1억 년이 되는 거죠. 쉽죠? 그래프에서 모원소의 양이 50%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반감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암석을 조사를 했더니 이 원소 X가 들어있는 비율이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3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소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고 싶어서 이 암석에 들어있는 원소 X의 양을 조사해 봤더니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그러니까 모원소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붕괴해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이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1대3이다. 이때 암석의 절대 연령은 얼마인가 구해보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벌써 멘붕 오면 안 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는 거 우리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모원소는 4분의 1만큼 남았고 자원소는 4분의 3만큼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4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25%. 좀 감이 잡혀요? 자, 앞에서 우리 반감기 그래프 봤을 때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50%로 줄어들었죠?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거기서 또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요. 반감기가 2번 지나면 모원소는 25%만 남는 거죠. 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처음 양에. 처음 100%였으니까. 반감기 2번 지났더니 4분의 1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암석의 모원소가 처음 양의 25%만 남았다라는 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라는 거야. 이 암석에 들어있는 동위원소 X의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거예요. 2번 지났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근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1억 년. 자, 그러면 이 암석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2번 지났어요. 2억 년 걸렸다는 얘기죠. 이 암석은 생성된 지 2억 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붕괴가 일어나니까. 근데 50% 반이, 그 원소가 무원소가 반만큼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억 년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암석은 여기에서 또 반이 줄어서 25%만 남아있어. 처음에 100 들어있던 게. 1억 년이 또 지났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지났어요, 1억 년. 그러니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이 암석이 생성된 지는 2억 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어요. 반감기를 구하고 어떤 암석에서, 내가 나이를 알고자 하는 암석에서 이 원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암석의 절대 연령은 그 암석에 들어있는 원소, 우리가 사용할 원소의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반감기가 지난 횟수의 곱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했던 원소 지금 반감기 1억 년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모원소 양을 보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났네. 아, 이 암석은 만들어진 지 2억 년 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문제 풀 때 암석의 절대 연령 구할 때 식 하나도 안 썼거든요. 개념만 이해하면 반감기가 뭔지, 이 모원수와 자원수의 비율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식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절대 연령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는 정리되어 있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모음소의 양, 암석에 들어있는 처음 붕괴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처음 모원소의 양을 N0라고 해보고요.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선생님 하는 거 봤지? 식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식부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이거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식 정리하는 과정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처음 해봐서 낯선 거야. 낯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지수 등장했다고 제발 어려워 안 할래 하지 마시고 보라는 거예요. 자, 처음 암석에 들어있는 처음 모원수의 양을 N0라고 하고요. 이제 붕괴되면서 모원수의 양은 점점 감소하겠죠. 근데 우리가 반감기가 N번 지났을 때 암석에 남아있는 모원수의 양을 N이라고 해보자. 반감기가 N번 지났을 때 모원수의 양을 N이라고 해보면 N0가 당연히 100%니까 크고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스몰 n은 반감기가 지난 횟수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 이거 다시 떠올려 보자.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그러면 얘들아,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남아있는 모원수의 양은 처음 양의 얼마가 돼? 단감기가 한 번 지났으니까 2분의 1만큼만 남겠죠. 반감기가 두 번 지났어요. 남아있는 양은 처음 양의 반감기가 두 번 지났어요. 25% 남겠죠. 4분의 1이 됩니다. 얘는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의 2승이죠. 반감기가 세 번 지났어요. 처음 양에 얼마 남아요? 8분의 1만큼 남죠?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8분의 1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감이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이 그 책에서 본 그 식이 나오는 거야. 반감기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N번 지났을 때 남아있는 암석에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처음 양에서 2분의 1의 반감기가 지난 횟수만큼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점점 50%, 25%, 12.5% 쭉쭉쭉쭉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감기 횟수를 우리가 다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 이 암석의 나이잖아, 절대 연령.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반감기와 어떤 원소의 반감기를 라지 t라고 하고 어떤 암석에, 이 원소가 들어있는 암석의 절대 연령을 스몰 t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위에서 문제 풀 때 했어?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에 우리가 아는 그 원소의 반감기에 반감기가 지난 횟수만큼 곱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감기 횟수를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반감기 분의 절대 연령.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의 반감기 분의 절대 연령.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식을 안 쓰고도 웬만한 문제는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문자만 막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반감기라는 개념부터 일단 알아야 반감기 안 주어질 거야. 웬만하면 저 그래프 저렇게 줄 건데 알아야지. 아, 모원소가 5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구나. 그리고 그래프에서 줄 겁니다. 모원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원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놓고 주지 않고 웬만하면 자료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쌤이 추가로 강의를 찍은 만큼 목도 아파 죽겠어. 추가로 강의를 찍은 만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 부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니까요.